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사람 많은 곳이 왠지 버겁게 느껴지고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도 조금씩 조용해질 때가 있죠. 젊은 날 우리는 늙는다는 것을 잃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체력도 열정도 속도도 조금씩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나이 든다는 것이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불필요한 것들을 조용히 벗겨내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나는 존재를 그리지 않는다. 나는 지나감을 그린다. 그는 완벽한 인간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날마다 변하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늙어가는 자신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삶의 변화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오늘 조금 더 느려졌구나. 예전에는 참 쉽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침묵이 편안해졌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애쓰던 마음이 조금은 사라졌구나. 그렇게 그는 늙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처럼 살아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음은 욕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노년은 비로소 본질로 세상을 바라본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주름을 감추고 흰머리를 감추고 약해진 마음까지 감추려 하면서.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무언가를 더 얻는 시기가 아니라 비로소 진짜 나 자신으로 가벼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대를 연기하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허영과 비교를 조금씩 내려놓아도 되는 시간으로 말이죠. 몽테뉴는 말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몽테뉴의 에세이를 통해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활력을 잃어가는 대신 더 깊은 평온을 얻는 법, 젊음의 속도를 내려놓는 대신 삶의 본질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해가는 나 자신을 끝까지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장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내가 천천히 완성되어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시간을 자꾸만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늙지 않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걸까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인생의 오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요즘 세상은 마치 시간과 전쟁을 벌이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더 젊어 보이는 법, 더 늦게 늙는 법, 더 오래 활력을 유지하는 법.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영양제를 쌓아두고 수면 시간을 계산하고 노화를 늦추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 헤맵니다. 물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늙지 않기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사라진 젊음을 확인하게 되고 예전 같지 않은 몸을 원망하게 되고 시간의 흔적을 실패처럼 느끼게 되니까요. 몽테뉴는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왜 피할 수 없는 것과 싸우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가? 생각해보면 인생의 많은 고통은 변화 자체 때문이 아니라 변화를 끝까지 거부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주름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주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고 세월보다 우리를 더 늙게 만드는 것은 세월에 대한 두려움인지도 모릅니다. 몽테뉴는 나이를 패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쓸데없는 경쟁으로부터, 젊은 날의 허영으로부터 말이죠.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시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화해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나이를 장애물로 바라보는 순간 인생은 점점 좁아지지만 나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는 전혀 다른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
억지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조용히 사랑할 수 있는 안정감. 젊음은 빠르게 앞으로 달려가는 힘이었다면 노년은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참 오랫동안 보여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뒤처지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이렇게 많은 날들을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덧붙이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직함, 더 멋진 말투, 더 인정받는 삶.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많은 것들 속에서 정작 나는 어디에 있었지? 몽테뉴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뒷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곳,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곳, 직함도 체면도 역할도 내려놓고 오직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내면의 방. 몽테뉴는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반드시 우리만의 뒷방 하나가 있어야 한다. 그곳에서는 칭찬도 필요 없고 비교도 필요 없고 억지로 강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신기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그 뒷방의 의미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마음이 편안한 하루가 더 소중해지고, 예전에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쓸모 있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얼마나 솔직한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숲속에서 혼자 살아가며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나는 삶의 본질만을 마주하며 살고 싶었다. 몽테뉴는 늙음을 통해 인간이 비로소 허물을 벗게 된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젊은 날에 과장된 자, 인정받고 싶어 애쓰던 마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던 불안. 그 모든 껍질들이 시간과 함께 조금씩 벗겨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잃어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예전보다 덜 화려해졌는데도 더 편안해지고, 예전보다 덜 인정받는데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로소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생 후반전의 품격은 무언가를 더 갖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허영을 하나씩 내려놓고 끝내 가장 본질적인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단단해져도 우리를 가장 흔들어 놓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 실감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고 하루의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고 어느 날은 이유 없이 몸 여기저기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젊은 날에는 몸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원하면 밤새워 일할 수도 있었고 조금 무리해도 금세 회복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은 우리의 몸을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변화를 비극처럼 받아들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을 원망하고 쇠퇴를 실패처럼 여기며 자꾸만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 하죠. 하지만 몽테뉴는 몸의 변화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과 통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어떠한지, 어떤 날은 기운이 있고 어떤 날은 쉽게 지치는지. 그 기록은 단순한 병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해가는 자신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치드는 말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젊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을 얻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어가도 된다.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의 목소리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왔습니다. 아픈 몸을 미워하고 늙어가는 몸을 부끄러워하며 약해지는 자신을 자꾸 감추려 했죠. 그러나 몽테뉴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몸은 적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다. 몸은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바라보는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오래 걷지는 못해도 더 오래 사색할 수 있고,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도 더 깊이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아주 신기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우리 안에 관찰하는 마음은 오히려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증 속에서도 삶을 바라볼 수 있고, 느려진 시간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으며, 몸의 쇠퇴 속에서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어쩌면 나이 든다는 것은 몸이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더 깊어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깊어진 시선은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자신을 너무 쉽게 단정지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옳고 그름, 삶의 방식까지 마치 단단한 돌처럼 고정된 자아를 만들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에게 아주 낯선 진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변한다는 것. 몸이 변하면 마음도 변하고, 삶의 속도가 달라지면 생각의 결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참을 수 없던 일이 이제는 웃으며 지나가기도 하고, 한때는 목숨처럼 중요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죠. 몽테뉴는 그런 자신의 변화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나는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는 자신의 마음을 완성된 결론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신 흐르는 강물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완벽한 확신보다 솔직한 흔들림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늘 흔들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를 더 경직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날의 지혜가 세상을 이기기 위한 단단함이었다면, 노년의 지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에 더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중에는 이상할 만큼 편안한 분위기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함부로 단정하지 않으며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계절처럼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몽테뉴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위대함은 단지 내면을 바라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깊은 성찰이 결국 그의 태도와 표정, 말투와 침묵 속까지 스며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깊이가 느껴집니다. 조용히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아마도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관찰하며 살아온 사람일 것입니다. 결국 인생 후반전의 품격은 화려한 성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까지도 부드럽게 받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진정성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자기 자신이라는 작품을 완성해가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려 애썼습니다. 성공하는 법, 인정받는 법, 강해지는 법, 남보다 앞서가는 법.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너무 늦게 배우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과거에 매달리고 사라져가는 것들만 바라보며 삶을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몽테뉴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늙음을 패배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이해해가는 가장 깊은 철학의 시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변하는 것을 기록했고, 생각이 변하는 것을 관찰했으며, 허영이 벗겨지는 과정을 받아들였고, 점점 더 단순해지는 삶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은 쓸쓸한 쇠퇴가 아니라 침착함이 완성되어가는 하나의 걸작처럼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면 우아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젊음을 오래 붙잡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빼앗겨도 삶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선택할 수 있다. 오늘의 나를 바라보는 호기심, 변해가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호기심, 아직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탐구해 보려는 조용한 열정.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에 가능한 가장 아름다운 지적 활동이지 않을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이 끝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천천히 읽어낼 시간이 생긴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도 한번 자신만의 에세이를 써보면 어떨까요? 거창한 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음이 어땠는지, 무엇이 서운했고, 무엇이 감사했고, 예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조용히 적어보는 것입니다. 몽테뉴가 그랬던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그저 솔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말이죠. 어쩌면 그 작은 기록들이 쌓여 훗날 당신 인생 전체를 이해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조금 늙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구나. 인생은 결국 얼마나 오래 젊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고 진실하게 자기 자신으로 살아냈느냐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조금씩 늙어갑니다. 하지만 똑같이 나이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속에서 점점 조급해지고 어떤 사람은 시간 속에서 점점 더 평온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라져가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비로소 남아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죠. 몽테뉴는 우리에게 삶을 이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을 끝까지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변해가는 몸도 흔들리는 마음도 조금씩 느려지는 시간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이해해보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진짜 우아함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끝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은 늦은 시간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부디 당신도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느려져도 괜찮고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고 잠시 멈춰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지금의 당신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세월은 당신에게서 아름다움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우아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단지 마음속 생각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삶을 대하는 아주 작은 태도나 행동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조금 느리게 말하는 것,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쉽게 단정하지 않는 것, 젊은 사람들의 속도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과거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정말 우아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살아왔는지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얼마나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지가 표정과 말투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단순함 속에 있다. 그래서 우아한 노년은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적게 소유하지만 더 깊이 누리고 적게 말하지만 더 진심으로 이야기하며 조용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헤르만 헤세는 말했습니다. 나무는 늙어갈수록 더 아름다워진다. 생각해보면 사람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수많은 계절을 견디고 상처와 후회를 지나고 기쁨과 이별을 모두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얼굴은 젊을 때보다 늙어서 더 아름답습니다. 그 얼굴에는 시간이 남긴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누군가를 흉내내는 시간이 아니라 끝내 가장 당신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가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